안녕하세요. 건강한 아침을 여는 지혜 달팽이 지달입니다. 오늘 아침은 천천히 가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 달팽이의 발걸음처럼 여러분의 건강을 향한 귀한 여정에 함께할 동의보감 이야기로 풍성하게 채워보려고 합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전해진 고전 중의 고전, 우리 선조들의 심오한 지혜와 통찰이 담긴 위대한 의서, 바로 동의보감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우리 몸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잡병편의 6번째 권과 7번째 권에 담긴 흥미롭고도 중요한 이야기들을 함께 깊이 들여다볼 텐데요. 언뜻 들으면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한의학 용어들 때문에 걱정부터 앞설 수도 있지만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리적 현상들과 질병들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려 여러분의 이해를 도울 테니까요. 특히 현대인의 건강 문제와도 깊이 연결될 수 있는 적치라는 낯선 이름의 병증부터 세계적으로 공포의 대상이었던 학질 이야기, 그리고 심지어 정신 건강과 관련된 사숭에 이르기까지 우리 몸의 신비와 그 안에 숨겨진 자연의 지혜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함께 찾아가 볼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아주 특별하고 귀중한 영감을 선사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럼 지혜의 달팽이 지달과 함께 동의보감 속으로 떠나는 심오한 건강 여정, 지금 바로 출발해 볼까요? 우리는 동의보감 잡병편 제6권의 세계로 가장 먼저 들어가 볼 것입니다. 이 6번째 권에서는 우리 몸속에 생기는 다양한 형태의 덩어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매우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적치라는 이름으로 총칭되는 병증들인데요. 여기서 적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쌓여 고정된 형태로 자리 잡는 비교적 만성적인 덩어리를 의미하고 치는 위치가 불규칙적으로 변하고 때로는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는 유동적인 덩어리를 의미합니다. 우리 몸속에 알 수 없는 덩어리가 생긴다고 하면 조금은 섬뜩하고 두려운 마음에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동의보감에서는 이러한 덩어리들이 왜 생기는지, 어떤 구체적인 증상을 보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혜롭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덩어리라는 피상적인 개념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우리 몸의 기혈, 순환과 오장육부의 기운 조화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지를 깊이 깨닫게 해주는 귀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적치를 설명하면서 오적과 육치라는 매우 중요한 개념들을 제시하는데요. 오적은 간적, 심적, 비적, 폐적, 신적처럼 우리 몸의 주요 오장간, 심장, 비장, 폐, 신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덩어리를 총칭하며 각 장기의 기능 이상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육치는 기취, 혈취, 담취, 식취, 풍취, 한취처럼 우리 몸을 구성하는 육기기운, 혈액, 담음, 음식물, 바람, 한기의 부조화나 정체로 인해 생기는 덩어리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 몸 안에 특정 장기나 특정 기운의 불균형과 부조화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덩어리가 생긴다고 보았던 것이죠. 예를 들어 간적은 간의 기운이 울체되고 정체되어 생기는 덩어리로 옆구리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배가 더부룩하고 답답한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간 관련 질환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담적병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비적은 비위 소화기의 기능이 약해지고 소화력이 떨어져 생기는 덩어리로 만성적인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설명들은 단순히 표면적인 증상만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각 장기가 서로 얼마나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동의보감의 깊은 통찰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 6권에서는 적취 외에도 우리 몸이 비정상적으로 붓는 병증인 부종, 배가 비대하게 불러오는 창만, 극심한 목마름과 소변량 증가를 주증상으로 하는 소갈, 그리고 온몸의 피부와 눈이 누렇게 변하는 황달 등 현대에도 흔히 볼 수 있는 다양한 질병들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병증들 모두 현대에도 만성 질환으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증상들인데요. 동의보감에서는 이러한 증상들이 왜 생기고 어떤 원리에 따라 치료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갈은 현대의 당뇨병과 매우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데 동의보감에서는 소갈을 단순히 갈증과 단요 증상만으로 보지 않고 병의 발생 부위와 원인에 따라 상소, 중소, 하소로 나누어 그 발병 원인, 증상, 그리고 치료법을 매우 다르게 제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표면적인 증상만을 보고 병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다스리려는 우리 선조들의 깊은 지혜와 과학적인 접근 방식이 담겨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황달 역시 단순히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것을 넘어 그 원인을 수별이나 한습 또는 담의 정체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치료법을 제시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병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숨겨진 뿌리와 본질적인 원인을 찾아내어 치료하는 데 집중했던 것이죠. 이처럼 잡병편 제6건은 우리 몸에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덩어리 병증과 함께 부종, 창만, 소갈, 황달 등 여러 질병의 복합적인 원인과 치료법을 심도 있게 다루면서 우리 몸의 복잡하고도 섬세한 조화를 이해하는 데 매우 귀중한 도움을 줍니다. 이제 다음으로 동의보감 잡병편 제7건의 흥미로운 세계로 넘어가 볼까요? 제7건에서는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해악이라는 병증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다룹니다. 해악이라는 단어 혹시 이 방송을 통해 처음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바로 학질이라는 질병을 의미하는데요. 학질은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는 고열과 온몸이 덜덜 떨리는 심한 추위의 가장 큰 특징인 전염성 질환입니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주로 말라리아와 매우 유사한 증상과 경과를 보이는 질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백 년 전 우리 선조들은 이처럼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학질을 어떻게 이해하고 치료했을까요? 동의보감은 해악의 원인을 크게 외감 즉 외부의 나쁜 기운이 몸에 침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차가운 기운 한사과 더운 기운 열사이 번갈아 몸에 침범하면서 몸 안에서 서로 격렬하게 다투고 충돌하여 학질이 발생한다고 설명하는데요. 요즘처럼 냉난방 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던 시절에는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우리 몸의 면역력과 생체, 리듬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컸을 테니 이러한 설명은 당시로서는 매우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해석이었을 것입니다. 해악편에서는 학질의 형증, 즉 병의 구체적인 증상과 형태를 명확히 기록하고 맥법, 즉 환자의 맥을 짚어 병의 진행 상태와 예후를 진단하는 방법, 그리고 열이 나고 오한이 드는 한열의 발생 순서와 발작 주기, 마지막으로 병이 얼마나 자주 반복적으로 발작하는지, 즉 발작 기간에 이르기까지 아주 세세하고 정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질은 하루 걸러 한 번 발작하고 어떤 학질은 이틀 걸러 한 번 발작하며 또 어떤 학질은 새벽에 발작하고 어떤 학질은 저녁에 발작하는지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그에 맞는 최적의 치료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환자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기록하며 개개인의 증상과 체질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시도하려 했던 우리 선조들의 놀라운 노력과 의학적 통찰을 엿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잡병편 제7건은 단순히 학질만을 다루는 것을 넘어 해온이라는 매우 중요한 개념을 통해 전염성이 강한 유행성 질병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해온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빠르게 확산되는 질병을 의미하는데 이는 현대의 감염병이나 독감 또는 전염병과 같은 유행성 질환을 연상하게 합니다. 당시에도 이러한 유행병이 사회 전체에 큰 혼란과 피해를 주었을 것이고 동의보감은 이러한 질병에 대한 대처법과 치료법을 심도 있게 고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7건에서는 사숭이라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더욱 흥미로운 병증도 다루고 있습니다. 사숭은 귀신이나 요괴에 홀린 것 같은 정신적인 병증을 의미하는데요.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특정한 형태의 정신질환, 신경증 또는 심리적인 문제를 다룬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은 단순히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즉 정신건강의 중요성까지도 깊이 있게 다루려 했던 것이죠. 심리적인 안정과 정신건강이 우리 몸의 신체 건강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선조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중요성을 정확히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대한 고전의학서인 동의보감의 내용들이 오늘날 즉 21세기 우리에게 어떤 깊은 의미와 가치를 지닐까요?
동의보감은 단순히 오래된 의학 지식을 나열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자연의 조화를 절대적으로 중시하며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근원적으로 치료하려 했던 선조들의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지혜가 담겨 있는 거대한 보고입니다. 특히 잡병편 6권과 7권에서 다루는 적취나 학질 같은 병증들은 현대에도 다양한 형태의 질병으로 우리 몸에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과 매우 깊이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취는 과도한 스트레스나 불규칙하고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소화기 질환, 만성적인 염증 또는 종양 등으로 현대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학질은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따른 면역력 약화로 인한 다양한 감염병 등으로 확장하여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메시지 중 하나는 바로 미병의 중요성입니다. 즉, 병이 이미 들고 난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 병이 들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현명하다는 것이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자신의 몸에서 나타나는 미묘한 변화에 항상 귀 기울이며 작은 이상이라도 결코 간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동의보감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현대적이고 실용적인 건강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은 또한 우리 몸을 단순히 여러 부분의 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완벽한 소우주로 바라보는 통합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간의 문제가 비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마음의 문제가 신체적인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깊은 통찰은 오늘날의 통합 의학 전인 건강 홀리스틱 헬스의 관점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이는 현대의학이 질병의 특정 부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동의보감은 몸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려 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결국 동의보감 잡병편 6권과 7권은 수백 년 전 우리 선조들이 우리 몸의 질병을 어떻게 이해하고 치료했는지에 대한 매우 귀중한 기록이자 오늘날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혜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지혜의 씨앗이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뿌려지고 건강의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동의보감의 지혜를 통해 우리 모두가 몸과 마음이 조화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늘 응원합니다. 지혜 달팽이 지달은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